네, 정치 파발마 두 분 막 스튜디오에 도착했습니다. 먼저 지치지 않는 땡벌입니다. 봉보로봉봉. 봉봉봉. 난 이제 지쳤어요. 이분은 안 지칩니다. 최진봉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진봉입니다. 오늘 봉심 많이 갖고 왔습니까? 늘 많이 갖고 다닙니다. 이어서 시사평론계 루이 암스트롱. 서정욱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청취자 여러분께 이 질문부터 드리고 시작합니다. 전국적인 폭우로 인해서 피해 지역의 수해 복구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베트남으로 출장을 가서 논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이 상황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시는지 한 줄로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두 분 추첨하고요. 중간중간 소개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폭우 피해 지역의 수해 복구 작업이 한창인데요. 정치권도 희생자 조문 또 수해 복구 봉사활동에 나섰는데 먼저 국민의힘 윤재욱 의원이 어제 오송 궁평 2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를 조문했더라고요. 서정욱 변호사님. 예, 그 당직자들 한 450분이요. 조문도 이제 이거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수해 그 봉사활동도 지금 이게 그 단체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부실 늑장 대처 논란에 오른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해서 당 차원의 징계는 성급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다면서요? 지금 이제 옛날에 그 윤석열 대통령 그 순방 때 대통령실은 이제 그 참모가요. 대통령이 한국에 와도 차이가 별로 없다. 이런 게 발언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비판을 받았잖아요. 아마 이제 김영환 도지사님도 이게 같은 취지의 발언을 좀 한 것 같아요. 내가 이게 왔었어도 별 차이가 없다. 이거 상당히 좀 부적절한 발언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뭐 지금 총리실이나 여러 군데서 감찰 조사 중에 있으니까 네. 그 결과를 이렇게 보고 아마 징계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조문원 자리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건데 이게 이야기되는 게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수해 비 오는 날 골프를 쳤으니 논란이니까 윤리까지 이제 올라갔는데 김영환 충북지사는 이제 빠졌다 이제 이런 게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예. 자, 그리고 최진봉 교수님 여야 의원들도 앞다퉈 수해 복구 현장 찾고 있고 근데 민주당 일부 의원이 이제 베트남을 갔어요. 네, 베트남을 갔습니다. 왜 간 거예요? 조금 전에 허리케인 데스크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회의차 갔다 하더라고요. 지금 주장에 따르면 어제 이제 민주당 박병석, 박정, 최기상, 윤준병 의원이 베트남에서 열리는 평화 경제 포럼 참석차 5박 6일 일정으로 해외를 떠났다고 하고요. 원래는 국민의힘 의원도 한 명 같이 가기로 했었나 봐요.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가지 말라고 얘기해서 그 사람 빠졌고. 네. 그리고 이제 나서 또 논란이 되니까 지도부에서 귀국해라 그랬더니 또 박병석 전 의장은 귀국을 안 하고 나머지만 귀국을 했어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날 베트남 국회의장과의 면담이 있어서 그것까지 마치고 들어오겠다 이러면서 나머지 세 사람은 입국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 시국에 해외 출장이 상식적이나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너무나 그렇죠. 뭐 거의 저희 외유성 외국의 방문 아니겠습니까? 뭐가 이게 절박하게 급박한 용무가 없잖아요. 저는 이게 외유로 보거든요. 근데 이 국민들이 이렇게 지금 이게 그 수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어떻게 그 의원들이 저는 외유로 갈 수 있는지 도저히 이거 납득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이게 그 박정 있잖아요. 이분은 아마 환경노동위원장입니다. 요즘 이게 그 물 관리나 이게 모든 게 국토부에서 이제 환경부로 이관이 됐거든요. 따라서 이제 그 시급하게 국회 입법이나 이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분이 저는 갔다는 거는 납득이 안 됩니다. 네. 자, 근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오송 궁평 2 지하차도 현장은 가지 않았습니다. 별다른 메시지도 내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책임론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자, 두 분 이 지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최진봉 교수님부터. 뭐 일단 궁평 제2 지하차도는 방문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이라면.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분들이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그리고 공적 기관들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그런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대통령으로서 방문해서 좀 사과도 하고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유족들에 대해서 좀 애도도 하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지 않은 건 대단히 유감인데 그게 과연 이제
뭐 그 책임론을 피하기 위해서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한 가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작년에도 수해 나가지고 그 반지하에서 많은 분들이 또 안타까운 네. 그런 사고를 당하시지 서울에서요? 않습니까? 그때도 가가지고 방문을 했는데 그 다음에 논란이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왜 뭐 못 빠져나왔냐 이런 얘기 해가지고 또 논란이 됐죠. 또 신발을 뭘 신었냐 이런 가지고 논란이 되고 이번에도 뭐 하얀 운동화 신고 수해 현장에 가시고 이래가지고 또 뭐 일부 구설수에 올랐는데 그런 것들 때문인 것 같아요. 방문해서 또다시 논란돼가지고 본인한테 비판적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최진봉 교수님 이런 지적에 대해서 뭐 책임론을 피한다? 이게 대통령 책임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철저하게 조사해서 책임 있는 경찰 책임을 물으라 오히려 이렇게 지시를 했고요. 경찰이 항명에 준하는 지금 변명을 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저는 뭐 대통령이 본인 책임 면하려고 안 간 건 아니고 만기 칠람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 일정상 또 다른 데도 이렇게 갔기 때문에 뭐 필요할 때 되면 또 갈 수도 있는 거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통령의 책임이 없다니요. 행정부 수반으로서 모든 최종 책임 대통령이 지는 거예요. 그게 설사 본인이 그 현장에 가서 뭐 직접 지휘를 안 한다 하더라도 행정부나 아니면 지금 이제 국토부, 해양부 그리고 또 지자체 이런 부분과 연관돼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예도를 표할 때는 대통령이 당연히 사과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고 또 안타까운 죽음 당하신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조그마한 위로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책임 없고 경찰 몇 명선에서 문제 해결하고 또 꼬리 자르기 하려고 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더 큰 후폭풍을 맞을 겁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고요. 자, 청취자 여러분께서 보내신 전국적인 수해 복구 작업이 한창인데 민주당 일부 의원들 베트남 출장 가 있는 논란에 대해서 어떤 생각 드시는지 몇 분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제적인 약속은 지켜야지. 솔직히 수해 지역에 계속 있으면 뭐하나요? 예. 또 정말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치인이 일이 없습니까? 정말 정신들 차리시오. 방학 중인 어린 딸이 에그라고 표현을 하네요. 방학 중인 어린 딸도 정치 감각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 날이었죠.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징역 1년형 선고받고 바로 법정에서 구속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재판부가 밝힌 법정 구속 사유 뭐죠? 예, 윤석열 대통령 장모인 최은순 씨가 지난 21일 349억 원의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뭐 1심에서도 물론 동일한 형량이 나왔었고요.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 심리로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는 재판부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재반 상황을 살펴볼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 라고 기각을 하고 네.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나쁘고 재범과 도주 우려가 있어서 법정 구속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죄질이 나쁘고 재범과 도주 우려. 예. 보통 뭐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있다 그래가지고 구속을 시키는데 죄질이 나쁘고 재범 우려가 있다 이런 것까지 이제 덧붙였어요. 근데 이 법정 구속이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한 옛날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어떤 무슨 판결을 보러 갔다가 그 앞에 있는 사건인데 판사가 갑자기 누구 법정 구속 딱 그러니까 바로 그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서정욱 변호사님 법정에서 바로 와가지고 그냥 이 연문으로 해서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그냥 바로 구속이라고 그러는데 구치소로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예. 근데 이 금요일 날 법정 구속했을 때 언론 보도를 보면은 최은순 씨가 상당히 법정 안에서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그래요. 지금 이제 그 도주 우려가 있어 법정 구속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대통령의 그 현직 대통령의 장모가 1년 때문에 도망을 가서 어느 나라 도망갑니까? 이게 도주 우려가 지금 이게 이재명 아니 제가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판사가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이 혐의가 뭐 20년, 징역 30년 정도 나올 것 같으면 겁이 나니까 도망갈 수 있죠. 1년 가지고 대통령의 장모가 도망을 간다? 이건 말도 안 되고요. 저는 이게 그 잔고증명의 핵심이거든요. 잔고증명이 뭐냐면 인터넷으로 간단히 그 다운받아 가지고 신한저축은행 있잖아요. 거기 명의로 뭐 100억짜리 뭐 몇 개 이렇게 잔고증명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어디 가서요. 제가 이게 지금도 5분이면 다운받습니다. 이거 아마추어가 한 거예요. 김모 씨가. 근데 이걸 가지고 어디 가서 돈 빌려달라면 요거도 묻습니다. 너 뭐 잔고 그렇게 돈이 많으면서 왜 내한테 돈 빌려? 이거가 누구한테 피해 줍니까?
이거 캠코 가면 전화 한 통하면 확인됩니다. 이거 아무 고소인도 없어요. 왜냐 신한저축은행도 자기들 잔고증명해도 자기들 내줄 의무가 없잖아요. 거기도 고소 안 해. 캠코에서도 고소 안 해. 그다음에 무당 안모 씨도 고소를 안 했지. 자기도 잔고증명으로 1년 받았거든요. 이게 아무런 피해자가 없고 고소인이 없는 이런 사건을 수사해서 이게 저는 처벌했는데 제일 이게 그 황당한 게 이분이요. 10원 하나 누구한테 피해 준 게 없어요. 오히려 그 무당 안모 씨한테 50억을 뜯기 가지고 그분이 2년 10개월로 이미 살았어요. 2년 10개월. 또 그 무당이 또 이번에 장고증명으로 1년 또 받았어요. 1심에서. 제 말은 윤석열 대통령이 네. 우리 장모가 10원 하나 피해 준 적 없다. 이랬잖아요. 이게 팩트예요. 후보 시절에 그랬죠. 자, 송영길 대표가 만약에 고소를 했다. 피해 줬다고 저는 무고를 내봐요.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 단언합니다. 누구 하나 최은순 씨한테 10원 하나 피해 본 사람이 있으면 그 이름하고 금액 알려주면 제가 진실의 링에서 토론하겠습니다. 판결문 제가 50쪽을 3번 봤습니다. 판결문 50쪽을 3번 읽었어요. 피해 본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오히려 최은순 씨가 50억 피해 본 거예요. 목소리에 힘을 많이 네, 쓰시는 판결문을 제가 3번 봤기 때문에 자신 있게 누구 하나 10원 피해 본 사람 있으면 이름하고 금액을 알려주세요. 근데 그거를 다운 받으면은 누구나 다운 받을 수 있다 그러는데 그걸 위조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는 게. 이거 저는 위조도 잘못된 게 위조라는 건 행사하려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이게 어떤 여자를 사귀는데 내가 부자 행세하려고 국민은행으로 제 5분이면 국민은행이 잔고 1,000억 위조할 수 있습니다. 다운받으면 돼요. 이걸 제가 여자한테 보여주면 나 재벌이야. 이게 행사입니까? 이거는 캠코에 땅을 좋은 걸 소개시켜 준다 하더라. 잔고가 돈이 많으면 이래가 이게 무당이 해가지고 한 거지 행사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닙니다. 워낙 법률가시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꿰뚫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기사 읽은 거에 대해서 넘는 부분을 얘기해가지고 저는 뭐라고 말씀 못 드릴 것 같고 최진봉 교수님 예. 지금 저 서정욱 변호사도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 장모가 10원 한 장 다른 사람한테 피해 준 적이 없었다고 했는데 정의당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처가 리스크에 대한 대통령의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요. 그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나는 서정욱 변호사가 변호사한테 저런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뭐 이게 뭐 좋아하는 동생이긴 한데 너무한다. 변호사 입에 저런 얘기가 나오면 되겠어. 위조를 할 수 있다. 본인도 금방 다운받으면 할 수 있다. 그게 죄가 안 된다. 10원 한 장 피해를 안 줬다. 제가 볼 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봐요. 이게 왜 그러냐면 문제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대출을 받기 위해서 2013년 4월 10일부터 10월 11일까지 4회에 걸쳐서 저축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가 됐었고 그래서 처벌을 받은 거거든요. 일단 위조한 것 자체는 다 범죄예요. 그걸 위조한 게 범죄지 범죄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사용 안 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보면 땅 매입 까지 대출을 받기 위해서 사용을 했어요. 제출을 했고 그러면 사문서 위조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걸 사용을 해가지고 처벌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니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 어쨌든 대출을 받든 안 받든 받는 과정에서 그걸 사용했다면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정미 대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 사문서를 위해서 사용한 범죄를 정한 사람이 대통령의 장모이시고 그렇다고 하면 가족이 어쨌든 연루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국민 사과를 해야지 대선 과정에서도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라고 아니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만약에 땅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됐었는데 이 사람이 못 사게 했으면 그것도 피해를 준 거고 또 동업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아까 몇몇 얘기하던데 그 사람들은 지금도 최은순 씨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니까 이건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봉 거예요. 교수님 지금 말씀 아까 할 때 서정욱 변호사 동생이라 그랬고 좀 걱정하는 식으로 얘기를 걱정돼요. 고발당하고 싶어서 제가 최은순 측에 제가 바로 잡아주면요. 이거 대출에 쓴 거 아닙니다. 이게 신한저축은행 명의로 잔고증명을 한 거예요. 허위로. 근데 신한저축은행에 47억을 대출받은 거예요. 땅 살 때. 자, 그럼 제가 이게 국민은행 잔고를 1,000억 허위로 해가지고 국민은행에 50억 대출받으러 가면 국민은행이 그거 보고 대출해 줍니까? 신한저축은행이 346억이 허위인지 모를까요? 자기 계좌에 있다는데 같은 은행이에요. 잔고 증명하고 대출은행이 따라서 이게 대출 받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는 거 제가 미리 해줘야 또 이게 고발나면 그러니까 기사에 그렇게 나와 그러니까 있어요. 기사가 그건 뭐 잘못된 모르겠는데 기사에 그렇게 돼 있다고요. 지금 이거는 왜 해줬냐면 캠코에 아는 분이 당신이 돈이 많다 하면 좋은 물건 좀 소개시켜 줄게 이래서 이게 잔고 증명을 한 거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그러니까 국민의힘 알겠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그 잔고 증명을 위조했다 하더라도 대출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다. 아니 잔고 증명 제가 위조해 줄 테니까 대출 한번 받아보라니까 이게 아니, 그러면- 은행에 전화 한 통하면 되는데 이게 그럼 가능하냐고요. 잔고 잔고 증명을 증명을- 1,000억 해가면 대출을 100억 해줍니까? 아니 잔고 증명을 그걸 왜 어디다 제- 제출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 그 무당 안모 씨한테 이분이 당신이 돈이 많다는 걸 확인 잔고 증명을 해주면 내가 좋은 물건들 놓으면 캠코에서 소개시켜 줄게. 이래가 해준 거예요. 이게 다예요. 근데 언론의 보도는 그 뭐라고 잘못된 아까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판결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 대출을 받기 위해서 13년 4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4회에 걸쳐서 저축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가 됐다는 거예요. 기소가. 은행이 대출해 줄 때 전화 한 통하면 잔고 증명이 위조인지 아닌지 그걸 모릅니까? 우리 은행 시스템에 상식에 맞는 주장을 기사를 써야 되잖아요. 잔고 증명하면 알겠어요. 은행이 모릅니까? 지금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팩트 체크를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 같으니까 네. 시간도 없고 그런데 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이제 이런 요구를 했는데 이 정도로 이 장모가 구속까지 되는 상황이라면 대통령실에서 어떤 대국민 사과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게 최은순 씨가요. 이 무당 안모 씨한테 빌려줘 띈 돈이 한 50억 돼서 2년 10개월로 대법원까지 실형을 받은 사람입니다. 누가 피해자입니까? 오죽하면 그 장모가 약을 먹고 내가 쓰러지겠다고 하겠습니까? 이 쇼입니까? 본인은 그 분한테 피해를 50억 이상 봐가지고 이런데 오히려 이게 법정 구속이 되니 너무나 황당한 거 아닙니까? 뭘 사과를 합니까? 진실을 밝혀야죠.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는 건 좋은데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는 것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 그럼 판사들이 뭐 지금 서종 변호사 말처럼 아무런 근거도 없이 증거도 없이 이 사람을 지금 재판에서 이렇게 판결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거는 서종 변호사의 주장이지. 서종 변호사 변호하면서 지는 경우 많잖아요. 늘 이기는 거 아니잖아요. 본인의 주장은 하지만. 근데 그걸 가지고 일반화 시켜가지고 마치 방송에서 그게 사실이고 판사의 재판의 결과가 다 사실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건 적절하지 지금 않다고 아픈 생각해요. 데를 찌른 겁니까? 아 근데 옛날 병원에 요양병원도 1심에 유죄 넣었다가 대법원에 무죄 넣었잖아요. 그랬죠. 그 최종까지 봐야죠. 아니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1심이나 아니면 기소한 것만 갖고도 죄가 있다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동안. 아니 이재명 대표는 기소하고 공소장만 가지고도 그렇게 죄가 많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공격을 했잖아요. 재판도 끝나지도 않은데 1심도. 그러면 그것도 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죠. 근데 옛날에 조국도 이제 법정 구속 안 하고 2년인데 한명숙 총리도 대법원까지 가서 구속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왜 여기까지 이분만 하겠습니다. 하느냐는 거예요. 예. 자,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베트남 출장가 논란인데 청취자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시는지. 나만 아니면 무감각하다. 와, 각자 도생하라네. 공감이라는 걸 할 줄 아는 지도자가 있기를 바랍니다. 날도 더운데 참 가지가지한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자, 김남국 의원 얘기 요까지만 해볼게요. 윤리특위 자문위에서 제명 공고받은 김남국 의원 제명을 찬성한다는 목소리가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 민주당 내부라기보다 이원우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화 인터뷰, 그러니까 언론사 인터뷰에서 그 총선을 치르기 위해서 김남국 의원을 제명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네. 그분이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언론에 이제 마치 내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손영욱 변호사는 김남국 의원 제명권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이분이 아직도 소명 자료를 안 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거짓말을 했잖아요. 자기는 이게 소액을 한두 번 한 것처럼 했는데 상임위에 위믹스만 200번 이상 99억 위믹스만 잡코인들 빼고 또 이게 본회의 빼고 이런 분이 아직 배지 달고 있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분도 한 줄 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 복구 중인 베트남 출장 간 사이 민주당 베트남 출장 간 의원들 보시며 드는 생각. 먼저 최진봉 교수부터 해주세요. 3, 2, 1.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정치를 좀 하세요.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최진봉 교수가 했는데 잘했군 잘했어요가 다 나옵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 서정욱 평론가 해주세요. 3, 2, 1. 선우후락. 지도자는 천하보다 먼저 근심하고 천하보다 뒤에 절기되는데 이분들은 먼저 절기고 뒤에 근심하는 정말 잘못된 형태다. 선우후락. 이걸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자성어로. 이 살아있네 에?
사자성어 이 짧은 순간에도 야 역시 사자성어의 달인입니다. 선우후락. 끝나고 인터넷 저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정치 파발마 지금까지 서정평론가 최진봉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